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져 물컵을 놓쳐버린다든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 버벅거리게 된다든지 말이죠. 아,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사실은 우리의 뇌가 도와달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흔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이죠.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혈관 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과 막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거나 살아도 반신불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뇌졸중의 70% 이상이 갑자기 닥치기 전에 미리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잠깐 어지럽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뇌졸중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말이 꼬여서 알아듣기 힘들게 된다면, 친구와 통화를 하다 한쪽 손이 말을 안 들어 수화기를 떨어뜨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잠깐 그런 거겠지 하고 무심히 넘어갑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뇌세포는 빠르게 죽어가고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뇌졸중이라는 병은 단순히 머리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혈액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빠른 속도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다른 장기보다 훨씬 민감해서 단 1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돼도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뇌졸중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꼽힙니다. 암과 심장질환 다음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해마다 수만 명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같은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고령층에게서 발병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40대, 50대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점점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럼 왜 뇌졸중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잠깐 말을 더듬거나 팔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는 경험은 누구나 피곤하면 한 번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순간은 사실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골든타임이 짧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 최대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거나 출혈을 멈추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뇌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뇌졸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늦게 도착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발병 당시의 위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더라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후유증이 크죠.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족과 의사소통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달라집니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환자 본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몇 배나 높은 확률로 다시 뇌졸중을 겪습니다. 혈관이 한번 손상됐다는 건 이미 전신의 혈관 건강이 나빠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치료 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중단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다시 큰 위험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속 작은 손상은 증상이 없을 때도 서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발병 전날까지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생활 습관과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뇌졸중이 왜 무섭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미리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꼬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 속 언어 중추의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도 갑작스럽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진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이를테면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죠. 뇌졸중은 뇌의 한쪽 혈관이 막히면 그 반대쪽 신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에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착각하고 넘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각의 이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시력이 괜찮은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안과 질환보다는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눈은 뇌와 직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뇌혈관 이상이 있을 때 시야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물론 두통은 누구나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 혹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어지럼증이라면 단순 편두통이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강렬한 두통은 뇌출혈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몸이 기울어져 넘어지거나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어 비틀거린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화로 인한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균형 장애가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뇌졸중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이를 기억하기 쉽게 FAST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얼굴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어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어는 암 팔입니다. 두 팔을 동시에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하라고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죠.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신호를 경험하고도 병원에 늦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잠깐 어지럽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뇌졸중은 이런 작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됩니다. 뇌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죽어가고 나중에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환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즉시 119를 불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꼬이고 팔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조 증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웃음이 비대칭이 되는 증상,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고 몇 분을 더 빨리 대응했느냐가 환자의 인생을 바꿉니다. 뇌세포는 혈류가 끊기는 순간부터 초 단위로 죽어가기 때문에 발병 직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곧 환자의 뇌 기능과 생명을 결정합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인데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정맥 내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발병 후 4시간 반 이내에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4시간 반을 넘기면 약물이 들어가도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힌 혈관을 직접 카테터로 뚫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빨리 시행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결국 발병 직후 몇 시간, 이것이 환자의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뇌졸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에서 약을 먹거나 기다리면 그 사이 뇌는 계속 손상됩니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119를 불러 응급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FAST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페이스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팔함에 힘이 빠지지 않았는지, 말스피치 어눌하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T타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되 억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쓰러진 환자를 깨우려고 흔들거나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데 이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옷매무새를 느슨하게 해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삼킴 기능이 떨어져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임의로 복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혈관이 막혔으니 아스피린을 먹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만약 출혈성 뇌졸중이라면 오히려 출혈을 악화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직접 진단하기 전까지는 어떤 약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증상이 변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진다든지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변화가 있다면 구급대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65세 환자라도 발병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온 환자는 반신불수나 언어장애를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시간 차이가 불과 몇 시간일 뿐인데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 대학병원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갈리기도 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은 의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골든타임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뇌졸중을 겪은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하지만 그 조금이 정말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FAST 원칙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굴, 팔, 말, 시간. 이 네 가지를 외우고 이상이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졸중이 왜 무섭고 어떤 신호를 보이며 또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병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결과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히기 쉽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4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혈압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140에 90 mmHg 이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혈압계를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잘 생깁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가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결국 뇌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촉진제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일주일에 최소 5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단,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드는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입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혈액 속에 혈전이 잘 생겨 뇌혈관으로 나라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심장검사와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이상을 미리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김치 같은 짠 음식은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으로 풀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금연과 절주, 정기적인 검진.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다 보면 그 사이 혈관은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 번 더 혈압을 재고 한 번 더 걸으며 한 번 더 검진을 받는 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뇌졸중 예방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또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아, 나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혈압 혈당 관리 같은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으로 옮기세요. 내일 걷기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저녁 한 걸음 더 걸어보세요. 혈압을 아직 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혈압계를 꺼내어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들,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웃을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주변에 꼭 알려야겠다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중에 이런 증상을 무심코 넘길 분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웃으며 살아가요.